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9-55859 판결 사건명 요양 등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적극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경우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때 시용 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시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것을 말한다. 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업무 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 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 기간 중에 임금 등 근로 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58427 판결 사건명 상수도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1.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금과 9.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 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을 달리한 것인지 여부 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 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의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9.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 분담금은 이미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급수 지역 내에서 전용 급수 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 시설의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을 달리한다. 2.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조항에 따라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은 9. 지방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지방세법에서 정한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고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 부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추 5169 판결 사건명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1.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의 위임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서초구 의회가 의결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의 요구를 지시하였으나 구청장이 따르지 않고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근거 조항의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 법률주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조세 법률의 명확성 원칙,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절차, 조세 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초구 의회가 의결한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의 요구를 지시하였으나 구청장이 따르지 않고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효력 배제를 구하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근거 조항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남욱의 취지,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하면 위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근거 조항이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거나 근거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1가구 1개 주택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으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근거 조항과는 목적, 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하고 위 조례안에 따라 존재하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이 근거 조항의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 법률주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조세 법률의 명확성 원칙,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절차, 조세 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2-33715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인사,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또는 복무, 인사, 복무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갑이 보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 설계사 도입, 교육 및 관리, 보험 모집 지원 업무, 보험 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2-60960 판결 사건명 인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 훈련 과정, 인정 취소,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 소급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9. 직업능력개발법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 훈련 과정, 인정 취소,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9.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 취소 및 위탁, 인정 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한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2020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 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